저처럼 후회하게 될 게예요. 우유 한 잔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거라고 범지 마세요. 매일 우유를 마셔서 벽과 풀푼한 줄 알았는데 넘어지고 말았어요. 겨울 한번 지나고 나서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진 느낌 받아본 적 있나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밤에 누우면 허리가 쑤시고 아픈 데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나요? 가끔은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가 일어나려면 꼭 뭔가를 짚어야 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지만 저 박지훈 의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 뒤에는 하루하루 약해져가는 뼈의 경고음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만 서 있거나 숙여도 허리가 짜끈하네요. 허리를 오래 서 있거나 숙이고 있으면 아픈가요? 특히 허리 아래쪽 통증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한국국립건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38%가 이미 정상보다 낮은 골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골절을 겪게 됩니다. 걱정스러운 건 단순히 X선 사진에 보이는 금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찾아오는 만성 통증, 움직임의 제약, 심지어 넘어질까 두려워 생기는 우울감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뼈가 어떻게 다시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매일 작은 습관으로 뼈를 돌본다면 70세, 80세가 되어도 우리의 뼈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미끄러졌어 여기. 68세 여성, 욕실에서 미내지저 골절 의심입니다. 조심히 옷기세요. 바로 검사 들어갑니다. 아직도 그날 아침이 생생합니다. 12월 초 매서운 찬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68세 강은희 씨가 제가 근무하던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며 딱 하는 소리가 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대퇴골 경부골절, 즉 많은 어르신들이 한번 겪으면 다시는 예전처럼 걷기 어려워지는 부위였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저 매일 우유 마시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우유는 뼈 건강 퍼즐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일 뿐이에요. 60세를 넘어서면 뼈가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소실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특히 짜게 먹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하고 햇볕을 거의 쬐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식습관을 물으니 그녀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엔 김치, 점심엔 흰쌀밥, 저녁엔 묽은 죽, 가끔 멸치볶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부산에 계신 제 외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도 넘어지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늘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실 골다공증은 한 번의 낙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수천 번의 불균형한 식사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날씨만 바꾸면 팔이랑 다리가 써졌뇨. 날씨가 바뀌거나 밤이 되면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지나요? 저는 은희 씨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뼈도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매일 부서지고 또 다시 만들어지는 일을 반복하죠. 양장첸, 젊을 때는 만드는 힘이 더 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이유가 없으면 뼈는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가벼운 아령을 드는 것,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식사, 아침 햇살을 쬐는 것, 그리고 바르게 앉고 서는 자세. 이 모든 게 뼈를 다시 짓는 신호입니다. 잠시 침묵하던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다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이모. 이모의 뼈는 아직 살아있고 다시 강해질 이유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야자키야? 요즘은 아침마다 마포공원 산책해요. 아, 근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밀량엔 잡으면 3개월 후 은희 씨는 새 운동화를 신고 다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친구 김민서 씨와 함께 마포공원을 한 바퀴씩 걷는다고 했습니다. 점심엔 현미밥에 깨를 뿌려 먹고 따뜻한 물에 데친 두부, 소금 적게 넣은 멸치볶음을 곁들인다고요. 검사 결과 DXA 골밀도는 안정적이었고 근력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젠 넘어질까 무서운 게 아니라 못 걸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좋은 음식을 모자라게 먹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꾸준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걸요. 모두가 우유에 칼슘이 많다는 건 알지만 깨를 빻아 넣거나 칼슘이 강화된 두부, 뼈째 먹는 작은 생선, 그리고 케일이야말로 우리 한국인의 뼈를 지켜주는 진짜 오보시문보시임을 잊고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박지훈 의사가 은희 씨가 다시 단단한 다리를 되찾게 한 그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우유보다 몇 배나 흡수율이 높은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칼슘 풍부 3대 식품을 하루 중 언제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칼슘과 비타민 D 흡수가 극대화되는지 그 아침마다 단 5분이면 뼈와 근육을 함께 강화하고 넘어질 위험을 40% 줄이는 생활 습관. 요즘은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힘이 없어요.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든가요? 이 모든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은희 씨처럼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일들이죠. 그러니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하세요. 단 몇 분 후면 당신의 뼈가 더 약해지지 않게 하는 법뿐 아니라 지금 이 식사 한 끼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법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뼈 건강과 안전한 노년의 비밀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끝까지 함께 가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은희 씨의 병실로 다시 갔습니다. 작은 쟁반 하나를 들고 있었죠. 그 위엔 싱그러운 깻잎 몇 장, 말린 멸치 한 접시, 고소하게 볶은 깨 한 종지, 하얀 두부 반모, 노란 레몬 몇 조각, 그리고 살짝 데친 케일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약 이야기는 그만하고 밥 이야기만 해볼까요? 은희 씨가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했죠. 박지훈 선생님, 어르신 식당이라도 차리시려나 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먹으면 이 한 끼가 약 처방보다 더 강한 치료가 됩니다. 저는 가장 익숙하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멸치,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 있는 식재료죠. 은희 씨에게 말했어요. 이모, 한 줌 약 10옥만 먹어도 칼슘이 300민지 이상 들어있어요. 게다가 뼈째 먹으니 흡수도 훨씬 잘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짠 간장이나 설탕에 절인 멸치가 아니라 기름 없이 살짝 볶아 수분을 날린 멸치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짭짤하면서도 바삭하고 밥이랑 먹기 딱 좋죠.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자주 해요. 근데 간장 좀 넣으면 더 맛있잖아요. 저는 웃으며 조용히 덧붙였죠. 이모, 간이 짤수록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더 쉬워져요. 이젠 간장 대신 참기름 한 방울만 넣어보세요. 향긋하면서 뼈에는 훨씬 좋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작은 종지에 담긴 볶은깨를 가리켰습니다. 깨는 작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칼슘 양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100끼당 무려 800mg 이상이 들어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깨는 아주 훌륭한 천연 칼슘 공급원이에요. 하지만 껍질이 단단해서 그냥 삼키면 그대로 장을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빻아서 먹거나 잘 씹어야 해요. 저는 방금 간 깨를 뜨거운 밥 위에 살짝 뿌렸습니다. 고소한 향이 병실 가득 퍼졌죠. 은희 씨는 그 냄새를 맡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 전주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 생각이 나네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요, 뼈를 살리는 게 약이 아니라 젊은 날의 그 맛있는 기억일지도 몰라요. 저는 손에 깻잎 한 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죠? 이 깻잎에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해요. 이 성분이 바로 칼슘을 뼛속에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은희 씨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저 혈액응고 약 먹잖아요.
깻잎은 아예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많이 먹거나 아예 안 먹는 식의 들쭉날쭉함 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모, 피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계속 이 정답이에요. 두부 차례가 되자 저는 은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칼슘을 강화한 두부가 많아요. 라벨을 보면 절반 못반에 2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적혀 있죠.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이면서도 씹기 힘든 어르신들에게는 부드럽게 삼킬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걸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예를 들어 케일이나 레몬즙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케일 한 줄기를 썰어 접시에 올리며 말했죠. 이건 거의 칼슘의 왕 같은 채소예요. 시금치보다 훨씬 낫죠. 시금치는 옥살산이 많아서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지만 케일은 옥살산이 적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C까지 있어서 뼈가 정말 좋아합니다.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유는요? 이제 그만 마셔야 하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끊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유만 믿으면 안 됩니다. 200ml 한 잔에 칼슘이 약 200mg밖에 없어요.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 정도죠. 멸치, 두부, 깨, 녹색 채소를 함께 먹으면 우유는 그냥 보충용일 뿐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쉽네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햇볕을 너무 안 쬐죠.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팔과 다리에 햇살을 15분 이상 비춰주세요. 추운 날엔 의사 지시에 따라 비타민 D3 보충제를 먹을 수도 있지만 임의로 많이 먹는 건 오히려 해롭습니다. 잠시 후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모, 왜 이모의 뼈가 빨리 약해졌는지 아세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는 소금을 너무 아꼈어요. 근데 다른 의미로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죠. 무슨 뜻이에요? 이모는 자기 에너지를 너무 아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뼈는 자극을 못 받아 잠들어 버려요. 뼈는 움직여야 강해집니다. 걷기, 가벼운 저항 운동, 그리고 하루에 10번만 앉았다 일어나기,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또 한 명의 환자를 떠올렸습니다. 70세 남재민 씨는 냉장고 문을 열다 손목이 부러졌던 분이죠. 그분도 같은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아침 햇볕 쬐기, 깨 두부, 멸치 식사, 그리고 탄력 밴드로 옆걸음 운동. 6개월 후 그의 DXA 수치는 안정됐고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에 요가 건강 클럽 어르신들이 모두 따라하기 시작했죠. 은희 씨는 진지하게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드리며 덧붙였죠. 커피는 하루 1, 2잔 정도 괜찮아요. 하지만 칼슘이 많은 식사 바로 전후에는 피하세요. 그리고 탄산음료는 임퍼서포라스 함량이 높아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 가능한 한 줄이세요. 그녀는 마치 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병실을 나서기 전 저는 작은 종이를 한 장 건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일 시작 계획 1일차 저염 멸치볶음 더하기 볶음깨 햇빛 15분 쬐기 2일차 두부 더하기 케일 추가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3일차 밥에 간 깨 뿌리기 더하기 20분 느린 걷기. 이모,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뼈는 곧 살아있는 법을 다시 기억할 겁니다. 은희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모.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거예요. 건강한 뼈의 비밀은 사실 우리 부엌 안에 다 있거든요. 3일째 아침 다시 재진 진료를 하러 병실에 갔을 때 은희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운동복에 새 운동화를 신고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박지훈 선생님, 오늘은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네요. 저는 그녀를 재활치료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물리치료사 박소윤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죠. 식사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건 바로 힘, 즉 뼈에 가해지는 부하예요. 리쌍, 저는 손으로 동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걸을 때, 까치발을 들 때, 조금 무거운 물건을 들 때마다
근육과 뼈는 더 강해져야겠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가 없으면 몸은 이제 단단할 필요 없겠네 하고 칼슘을 조금씩 빼내기 시작하죠. 소윤 선생은 은희 씨에게 아주 가벼운 동작부터 알려주었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5회, 1분 휴식 후 다시 5회, 그 다음엔 까치발 들기 3초 유지 10회 반복, 그리고 무릎 주위에 얇은 밴드를 걸고 옆으로 천천히 걷기, 엉덩이 근육을 단단히 만드는 넘어짐을 막는 핵심 훈련입니다. 은희 씨는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침 5분, 오후 5분, 그걸로 충분합니다. 꾸준히만 하면 어느새 허리가 펴지고 걸음이 훨씬 안정될 거예요. 그리고 덧붙였죠.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빠른 걷기, 주 5회만 해도 엉덩이 골절 위험이 40%나 줄어듭니다. 비결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은희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민서랑 같이 해야겠네요. 혼자 하면 금방 게을러져요. 좋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게 곧 뼈에 영향이 됩니다. 운동이 끝나고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엉덩이 통증은 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덜 아파요. 계단 오르면 조금 뻐근하지만 예전처럼 찌릿하진 않아요. 저는 진료 기록에 적었습니다. 3일차 통증 감소, 반응 양호. 그 후 저는 낙상 예방, 노년의 숨은 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욕실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세면대 옆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전선은 치우고 바닥은 항상 밝게, 그리고 꼭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세요. 한 번의 낙상은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약해지고 결국 다시 넘어지게 되죠. 그 악순환은 오늘 끊어야 합니다.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준서가 욕실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붙이고 카펫 정리 다 해줬어요. 옆에서 듣던 손주 준서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최고의 영양제예요. 진료를 마치며 저는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모 은희의 7일뼈 회복 계획.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 햇볕 15분 쬐기, 멸치, 두부, 깨케일로 구성된 식사, 걷기 15, 30분, 체력에 따라 조절,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집안 점검, 미끄럼 방지, 신발, 조명 확인, 충분한 수분 섭취, 식후 커피는 피하기, 매일 미소 짓기, 좋은 기분이 뼈 호르몬을 돕습니다. 은희 씨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웃었습니다. 이건 마치 뼈 일기장 같네요. 맞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매일 뼈에 과제를 하나씩 해내는 거예요.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곧 치료입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를 지나가던 저는 은희 씨가 다른 할머니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말했죠. 박지훈 선생님, 이제 제가 선생님 역할이에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슴속이 따뜻하게 벅차 올랐습니다. 그날 밤 진료일지를 적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3일째 강은희 환자, 새로운 여정 시작, 치료가 아니라 다시 서는 법을 배우는 중.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뼈의 회복이란 단순히 미네랄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발로 다시 자유롭게 서는 법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1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한강 위를 스쳐 지나가듯 말이죠. 그날 아침 환자 기록을 정리하던 제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강은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얼굴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뒤에는 손주 준서와 친구 김민서 씨가 함께 서 있었죠. 한때 고관절 골절로 침대에 누워 지내던 분이 지금은 허리를 곧게 세우고 가볍게 걸어 들어오다니. 저는 순간 눈을 비볐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제가 욕실에서 넘어졌던 그날로부터 꼭 1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꽃을 들고 왔어요. 저는 꽃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이모, 이제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네요. 요즘도 꾸준히 걷고 계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민서랑 한강길을 걸어요. 30분 정도요. 카페에 들르면 저는 보리차, 민서는 아메리카노 한 잔. 집에 돌아와서 점심은
현미 반반, 밥에 두부에 간장 살짝, 레몬 넣은 청경채, 깨 뿌린 멸치볶음, 저녁엔 케일 넣은 미소 된장국이에요. 간단하지만 맛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서 최신 골밀도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수치가 떴습니다. 안정적, 그리고 고관절과 허리뼈에서 소폭 상승. 이모, 정말 훌륭해요. 감소를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됐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 알겠어요. 뼈도 정성을 다하면 말을 듣는다는 걸요.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적은 영양제에 있지 않아요. 꾸준한 습관에 있죠. 이모는 몸에게 다시 강해질 이유를 줬어요.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요즘엔 아파트 어르신들 모임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랑 까치발 운동을 가르쳐요. 다들 절 뼈코치라고 부른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모께 수강료를 받아야겠네요. 그러다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뼈를 돌보는 건 근육과 신경을 함께 돌보는 거예요. 근육이 강하면 균형이 좋아지고 넘어질 확률이 줄어요. 간대, 담강과 또 기분이 좋을수록 코르티솔이 낮아져. 뼈가 미네랄을 더 잘 흡수하죠.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아침 산책이 곧 약이에요.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전엔 늘 피곤했는데 요즘은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와요. 저는 추가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가 좋아도 비타민 D 수치는 6개월마다 확인하세요. 보충제를 먹는다면 식사 후, 특히 지방이 있는 식사 뒤에 드세요. 그리고 음식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되 필요할 땐 보충제를 쓰셔도 됩니다. 단, 하루 일 200mg을 넘기지 말고 갑상선약이나 철분제와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그녀는 꼼꼼히 메모하며 중얼거렸습니다.